네, 반갑습니다. 수능 국어 가르치는 김주열입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지금 한 1시간쯤 들으셔서 약간 지치셨죠? 어깨 한 번씩만 딱 돌리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 대학에서 국어를 전공했고 지금은 국어 강의하고 국어 모의고사 출제하는 국어와 관련된 삶을 쭉 살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제 국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시기가 왔습니다. 예전에 항상 국어가 만만치 않다라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님들, 학생들 모두 다 알고 있죠. 국어가 어렵다는 걸. 특히 이건 최근 5개년 6월, 9월 수능의 1등급 커트라인인데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올해 2022학년도. 물론 공식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수능은 추정치입니다.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심했어요, 그렇죠? 점수가 너무 낮은 것도 심했지만 직전에 치러진 9월 모평이 매우 쉬웠기 때문에 1등급 컷이 대략 15점 정도 내려갔다는 건 잘못된 출제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제 했던 19학년도 수능과 비교되는 게 올해 수능이에요. 구모가 쉬웠다는 것도 비슷했고 수능이 어렵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1구 수능은 당시에 평가 원장님께서 역사상 최초로 문제에 오류가 없는데 국어 특정 문제, 물리 문제의 난도 때문에 사과를 했던 시험인데 그 시험에 비견된 만큼 혹은 더 어려웠어요. 어렵다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중요한 건 19학년도와 2학년도는 어렵다는 것만 같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19학년도 수능이 어려웠던 거는 비문학인데요. 비문학이 너무 길어요. 학생 입장에서 자, A가 있다. 근데 A를 알려면 B를 좀 알자. 근데 B는 C랑 비교해야 되면서 정보가 너무 많고 글도 너무 길고 지치는 거죠. 이게 19학년도. 2학년도는 달라요. 시험지를 한번 풀지는 마시고요. 풀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풀지 마시고 비문학 읽어보시면은 일단 짧아요. 여백도 많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뭐가 어렵냐 싶겠지만 막상 풀어보면 짧아서 쉬운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생각, 사고력 혹은 배경 지식으로 그 여백을 채워 나가면서 읽어야 돼요. 더 큰 문제는 학생들 입장에서 글을 읽을 때도 힘든데 문제에 갔더니 선택지에 있는 문장들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인가 싶을 만큼 엄청나게 추론을 요구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 맞습니다. 이 시험 쉽다고 말하는 거는 기만이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결국 비문학 지문, 어려운 지문을 읽고 푸는 능력이 가장 중요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겠죠, 당연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면 비문학이 아닌 문학을 좀 빨리 푸는 친구들이 역시 고득점 1등급을 받았을 거예요. 기본적인 컨셉은 비문학은 시간이 걸려도 잘 풀어야 되고 문학은 좀 빨리 푸는 게 지금 기조를 준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수능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거라 보진 않지만 기본적인 어려움의 기조, 그 다음에 컨셉, 정보량보다는 정보를 적게 준 다음에 추론을 요구한 추세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이 추세는 쭉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이거는 하나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님들도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있죠. 특히 국어라는 과목은 한다고 될까? 영어는 단어를 드립다 외우고 수학은 문제집 막 풀면은 100점, 1등급은 몰라도 한 2등급까지는 갈 것 같은데 학창시절의 경험을 떠올려봐도 국어라는 과목은 재능의 영역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저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지금 국어 강사인데 한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수학하시고요. 방금 과탐 설명에, 사탐 설명에 탐구하세요. 그럴 수는 없죠. 아이고. 제대로 하면 당연히 되는데요. 그 제대로가 무엇인가? 반응이 한 템포 늦었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대로는 다들 아시죠? 수능은 몰라도 BTS는 알아야지 원만한 가정생활이 될 테니까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 친구가 누구인가요? 다이너마이트요? 랩몬스터죠. BTS의 리더인 랩몬스터입니다. 뜬금없이 왜 BTS냐? 이 BTS의 리더인 랩몬스터가 정확히 1994년생입니다. 1994년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죠? 그렇죠. 수능이 처음으로 시행된 해입니다. 이 중에 아마 당시 시험을 치신 분도 한두 분, 아이고, 웃는 분들 계시네요.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아니, 제가 문과 출신이지만 오늘날의 화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잖아요. 그렇죠? RM이 깐난하기에서 월드스타가 되는 만큼의 기간을 수능도 지내왔습니다. 단일한 시행 주체, 교육과정 평가원이 28년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국어 강사인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고 좀 많이 안다고 해서 제 독특한 견해를 이야기하는 강의보다는 제가 추구하는 강의는 기본적으로 28년간 이 빅데이터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28년간 반복되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출제 요소, 출제 방식, 정답의 선 같은 건 늘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절 연구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쉽게 학생의 눈높이 맞추어서 강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볼게요. 첫 번째 문학입니다. 수능 국어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더해진 건 아시죠? 공통 과목에 문학, 독서, 흔히 말하는 비문학 총 34문제.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11문제, 총 45문제인데요. 일단 공통 과목의 문학부터 볼게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기출과 EBS. 기출 왜 하냐? 방금 설명드렸죠? 저는 빅데이터를 가르칠 거라고. 그 빅데이터가 뭐냐? 이런 겁니다. 문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문학 텍스트라는 건 애매한가요? 분명한가요? 저도 문학을 전공했지만 문학의 재미라는 건 애매함에 있는 거죠. 저 학자는 저렇게 봤지만 나는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있는 것이죠. 이게 문학의 본질이죠. 자녀분들이 국어 시험 보고 와서 불만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불만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많은 거, 특히 이과학생들. 학교 내신 시험에서 문학 시험을 보고 오면은 열받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아니, 긴 이야기를 10초로 줄이면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선생님이니까 내 말이 맞아. 열받죠, 당연히. 저도 학교 다닐 때 맨날 싸웠습니다. 학교 쌤 말이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시험은 일개 내신 시험이 아니라 수능 시험이죠. 자, 수능 시험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애매함이 아닌 선명함이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이의 제기, 강사들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이의 제기를 다 방어할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돼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것도? 자, 비교해 보세요. 텍스트는 애매한데 문제가 선명해야 돼요. 결론, 문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애매한 걸로 분명하게 내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지는 거죠. 애매한 걸 분명하게 이 바꾸는 변환 과정에서 빅데이터, 평가원 나름의 어떤 규칙성,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걸 가르칠 거예요. 이것만 배우면 문학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문과건 이과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건 문학을 빠르게 풀 수 있고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학을 배울 게 아니라 문학에 대한 수능 문제, 그 과정에서의 규칙과 패턴, 빅데이터를 배울 거예요. EBS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강의를 할 겁니다. 뭐랄까요? 이제 학생들이 본 후기 중에서 단순히 잘 봤다는 후기도 좋지만 제가 강의할 때 목표했던 게 잘 전달된 후기가 훨씬 기분 좋은 거라서 좀 길지만 조금만 읽어볼게요. 누구누구입니다. 너무 어려웠지만 전략적으로 배운 것 총동이니까 1등급 컷 안쪽에 안정적으로 안착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정답 선택지 구성 방법을 분석해 주신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질문에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평가원 분석도 완벽히 해주셔서 선생님 덕분에 저한테 너무나 어려웠던 국어에 대한 감각을 많이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보면 3등급 힘들었던 제가 실력 있는 게 정말 눈에 보였습니다. 신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3등급 정도의 친구였어요. 이런 친구도 문학은 금방 는다는 거죠. 옆에 보시면 특강에서 배운 거 적용해서 문학 4세트를 20분 안에 풀어냈다고 합니다. 친구가 대단히 똑똑한 친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단히 성실한 친구였고 배운 걸 잘 써먹은 친구인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다. 역시 반응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만들 때 제가 기대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할 때 가장 큰 고민이에요. 나는 네가 지난 시험에 찍은 번호를 알고 있다. 어떤 거냐면 원래 진리는 단순한 거잖아요. 국어 강사로서 제가 느끼는 유일한 책임감은 학생들의 성적 상승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적 상승이란 뭘까? 맨날 며칠 고민해도 답은 너무 쉬운 거죠. 틀리던 걸 맞게. 끝. 그럼 나는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자, 이런 강의죠. 13번 문제에 정답이 2번이에요. 만약에 2번 선택지가 정답이고 3번 선택지는 흔히 말하는 학생들이 손이 가기 좋은 매력적인 오답이 있다고 칠게요. 2번이 왜 정답인지를 설명하는 강의는 필요한 건 맞지만 저것만 할 거라면 강의가 필요 없죠. 책 보면 돼요. 기출문제 해설지를 보면 돼요. 강사로서 제가 해야 될 몫은 3번 쓴 친구들을 위해서 너는 아마 이 지문의 이 부분을 잘못 읽어서 3번 혹은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해서 골랐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 출제자가 판 이런 함정에 낚인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조심해봐. 그리고 비슷한 컨셉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더 있다. 더 풀어봐. 해서 틀리던 걸 맞게 해야 하는 거죠. 문학이 되었건 독서가 되었건. 당연한 이야기를 뻔하게 떠드는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취향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 꺼도 됩니다. 실제 이 모습은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모습이에요. 집에 이제 잠자리 누웠다가 잠이 안 오면 생각하는 거죠. 왜 틀릴까? 왜 틀리지? 왜 틀리는 걸까? 고민하다가 뭔가 답이 떠오르면은 제 혼자 다시 컴퓨터에 가서 노트북을 켜고 이제 강의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만이
실질적인 성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두 번째 독서입니다. 다들 아시죠? 독서가 어려워요. 1등급의 결정적 관문이고 올해 수능에서도 오답률 상위 10문제 중에 8문제가 독서였습니다. 컨셉은 똑같아요. 역시 평가원의 반복되는 구조와 패턴, 28년 빅데이터를 가르칠 건데 문제는 올해 수능은 좀 달랐단 말이죠. 너무 추론을 많이 요구하고 너무나 많은 배경 지식을 요구했다. 아까 실장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언론에 많이 나왔던 해결도 해결이지만 경제지문. 이 트래핀의 딜레마를 다룬 경제지문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 댁에 가셔서 이건 제가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수능 시험지 꺼내가지고 아마 3페이지쯤 있을 거예요. 경제지문이 있을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예상할 건데 읽으신 분이라면은 아들 혹은 따님한테 가서 잔소리 하려고 하다가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고생이 많아 할 거예요. 왜? 너무 어려워서. 여기 계신 분 중에 경제 경영 전공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융 쪽에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라는 학부모님들 90% 이상은 이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데 500원 걸겠습니다. 무시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만큼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 외환 정책에 대한 기본기가 없으면 글 자체가 안 읽혀요. 지금까지 그랬던 적 없거든요. 아예 안 읽히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경제 특강을 했거든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운이 좋았는데 경제 특강을 듣고 수능 시험 날 무의식적으로 잘 읽었다 이런 학생들의 말도 있고 이 경제 특강 때 했던 내용과 실제 수능에 나온 지문이 한 절반에서 70% 겹쳤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운이 좋았죠. 그렇지만 저는 이게 평가원의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올해는 경제 특강을 비롯해서 EBS에 있는 비문학 신문들에 대한 지식적인 차원의 강의도 진행하겠습니다. 28년에 빅데이터가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러기에 독서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힘들지만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매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그냥 엄매하세요. 엄매하세요 그냥. 표점에서 2점에서 5점 유리합니다. 단점은 하작에 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거 빼고 단점이 없어요. 표점 유리하고 공부 많이 하면 시간 단축되고. 선택 과목은 동영상 강의 제공할 텐데요. 이게 더 좋을 거예요. 1년 내내 계속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한번 고르면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엄매하는 게 맞습니다. 관리.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수능 국어 강의에서의 혹은 수능 강의에서 관리란 무엇인가요? 객관입니다. 1번 상시적인 답, 2번 동기부여, 3번 과제 계획 표제, 4번 테스트 결과 문자 발송. 몇 번인가요? 다 관리가 맞죠. 다 관리인데 제가 만든 5번. 이런 관리가 의미가 없지 않겠지만 이거는 중학생쯤 된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 같아요. 고3쯤 되었을 때 강사가 해줄 관리는 결국 학생이 제 강의를 듣고 책상에 앉게 만드는 능력이다.
라는 게 저 깊은 곳의 진심이에요. 그래야 성적이 오르죠, 그렇죠? 그럼 제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좋은 강의입니다.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더 풍부한 컨텐츠를 주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강의 준비 그리고 커리큘럼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들의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접 다 만든 표지여서 저는 볼 때마다 제가 난 자식 마냥 뭔가 마음이 이렇게 심란한데 물론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 자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제 자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재수종합반 강의할 때 받았던 일종의 성적표죠. 학생들에게 받은 평가표. 믿기지 않지만 전체에서 불만족이 1명이었고 모든 인원이 다 매우 만족과 만족을 줬습니다. 찾아내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주관식 항목으로 받았던 평가인데요. 뭐 좀 인상적인 건 다 인상적인데 이런 말들이 진짜 감동적이죠. 수업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동을 받을 정도이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수능 국어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건 사실이고요. 내년에도 어려울 거다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11년째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난 1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저를 포함한 강사들은 항상 답을 찾아왔고 저는 이번 겨울에도 최선의 답을 찾아서 학생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명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